밖에서 떼쓰는 아이를 어떻게 훈육해야 할지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화가 나거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바닥에 눕거나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울고불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도 저희 아이들 둘 다 18개월 때 경험을 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밖에서 떼쓰는 아이를 효과적으로 훈육할 수 있는 대처하는 방법과 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와 함께하는 육아 심리치료사 엄마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사실 아이들이 떼를 쓰는 행동은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발달의 일부예요. 이런 떼쓰기 상황이 펼쳐지면 아직 성장 중이고 나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떼를 쓰면서 부모님들이 곤욕에 빠뜨린 적이 있죠. 그러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불편감이 마구마구 올라와서 결국 아이에게 화를 내고 쏟아붓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절대로 평정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밖에서 떼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아이의 모든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이번에 잘 가르쳐 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이다, 가르쳐야 할 기회다 이런 마음으로요. 아이의 감정에 함께 휘말리지 않게 앞에서도 언급한 평정심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밖에서 떼를 쓸 때 대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2가지 마음 준비물을 가지고 아이를 올바르게 잘 가르쳐 보도록 해요. 어떤 마음 준비물이냐 궁금하시죠? 첫 번째, 침착해야 합니다. 아이가 떼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휘말리지 마시고 침착함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확언을 합니다. 나는 침착하다. 이 또한 지나가리. 잘 자라고 있다는 증거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2번째, 그렇게 해도 엄마는 반응하지 않아. 그 행동 전혀 도움되지 않아 라는 확고한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는 행동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떼쓰는 목적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또는 간식 끌기 수단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니까요. 그러니 아무렇지 않게 엄마는, 아빠는 반응하지 않는다, 관심 없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라는 무관심의 태도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마음 준비물만 가지고 계신다면 밖에서 떼쓰는 아이 대처하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간단 명료한 방법으로 밖에서 떼를 쓸 때 대처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 최소 2가지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관된 규칙은 일관성이죠. 일관된 규칙과 긍정적인 광안은 아이의 떼쓰기를 줄이는데 효과적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일관된 규칙과 긍정적인 광안은 아이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해요. 일관된 규칙은 아이에게 무엇이 기대가 되는지 명확히 알려주잖아요. 긍정적인 강화를 통해 원하는 행동을 반복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요. 아이가 원하는 행동을 할 때 어떤 보상이 오는지 알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좋은 행동을 하고 있는 아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매번 밖에서 떼를 쓸 때마다 규칙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이가 엄마의 약속, 규칙을 잘 지켰을 때 마음의 칭찬과 작은 보상을 주었거든요. 마트에서 둘째가 그 핫쇼핑 있잖아요. 핫쇼핑 피규어들이 생각보다 되게 비싸요. 막 조그만한데 가격이 좀 있거든요. 피규어를 갖고 싶어서 어느 날 막 떼를 쓰는 거죠. 둘째가 물력도 좀 높거든요. 그래서 떼를 쓰는 편인데 엄마 아빠가 정해놓은 규칙을 잘 지킨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루루 핫쇼핑 피규어 가지고 싶었을 텐데 오늘 잘 지켜주었네. 기특한걸. 이렇게 말하고
꼭 안아줬어요. 이런 것이 바로 내적 보상이죠. 이런 일들이 점점 쌓이고 성공 경험, 조절 경험이 많아지면 아이는 점차 규칙을 이해하고 떼쓰는 행동이 줄어들면서 없어집니다. 구시죠. 그런데 일관된 규칙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 힘들 수도 있고요.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가족,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도와주는 이모님 등 규칙을 미리 공유를 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해요. 또한 긍정적인 강화의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가르칠 때 단번에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급함을 내려놓으셔야 해요. 급한 마음에 가르치려고 하면 우리의 진짜 마음 안에는 아이를 꼭 굴복시키고 말겠어. 이번엔 내가 꼭 해내고 말겠어. 라는 마음으로 실패를 해버리거든요. 두 번째, 아이에게 미리 예상 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하면 떼쓰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외출 전 상황을 이해하고 어디에 갈 것인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하면 떼쓰기를 예방할 수 있어요. 외출 중 어떤 행동이 바람직한 행동인지 알려주셔야 해요. 저는 외출 전에 아이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마트에서 행동 규칙을 설명해 준답니다. 그리고 마트에 가면 과자나 음료수 중 먹고 싶은 거 하나는 선택할 수 있게 자율성을 주는데요. 아이랑 과자나 음료수 종류를 싹 이렇게 살펴본 후에 아이가 원하는 거 딱 한 개를 고르게 해요. 가격도 정해놓거든요. 3,000원 아래로 좀 자린고비인가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자율성도 주고 조절력도 길러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엄마랑 아빠랑 한 약속을 잘 지켰으면 긍정적인 강화 양념을 차르르 달콤한 양념을 발라줘야겠죠? 이로 인해 아이는 외출 중 예측 가능한 행동을 보였고요. 떼쓰는 일들이 점진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 소거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사전 대화가 항상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지 않나요? 아이가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사전에 미리 대화를 통해 충분히 아이가 상황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셔야 해요. 아이의 나이와 발달 수준에 맞는 눈높이 언어와 방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 2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니다, 나는 조금 더 디테일한 방법을 원한다 하시면 실전 방법 6가지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감정 이해하기.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해 주세요. 공감이라고 무조건적인 공감은 아닌 거 아시죠? 아이의 때를 쓰는 그 욕구에 대한 감정을 읽어주라는 이야기예요. 공감을 잘못 적용하시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오구 버전 절대 아닙니다. 그 욕구, 아이의 욕구에 대한 감정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루루가 지금 짜증이 나고 속상한가 보구나 라고 말하며 아이의 욕구,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호하고 침착하게 대처하기. 아이의 떼쓰기에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고 침착하게 대처하셔야 해요. 루루야, 떼를 써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어 라고 말하며 상황을 정리해주세요. 안 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속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안내를 해주세요. 그리고 떼쓰는 행동이 멈출 때까지 절대 아이에게 관심을 주지 마셔야 해요. 세 번째, 미리 예고하고 준비하기. 요건 앞의 내용과 겹치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외출 전에 아이에게 오늘 어떤 일을 할지 미리 이야기를 해주세요. 정확한 규칙을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하셔야 해요. 또 필요한 물건을 준비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기. 아이를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여 진정시켜주세요. 떼쓰는 장소에서 떼쓰는 시간이 길어지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사줄 것 같은데? 라는 희망을 마음에 품고 더 막 떼를 씁니다. 그러니 조용한 장소로 옮겨야 해요. 다섯 번째, 칭찬과 격려. 떼를 쓰지 않고 잘 행동할 때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루루가 사고 싶었을 텐데 잘 참아줬구나. 조절하는 마음이 잘하는 소리가 들리네 라고 피드백을 한 후 꼭 안아주세요. 아이의 자존감도 높여줍니다.
6번째, 일관된 태도 유지하기. 이것도 앞에서 언급은 했지만 그만큼 중요 별표예요. 요강 고수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 일관성.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일관된 태도로 아이를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막대를 쓰니까 빨리 해결해 버리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덜컥 사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아이의 때에 부모님이 먼저 굴복을 해버리시면 이제 아이는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는 떼쓰기 버튼을 누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헬게이트 떼쓰기 버튼의 시대가 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확고하게 한계에 대한 틀을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육아를 했더니 지금은 마트나 다이소, 무인과자점 이런 곳을 가더라도 당연히 한 개만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 규칙을 만들고 다듬어 가는 게 어렵지만 확고한 육아 신념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는 굳이 떼쓰기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어요. 제가 다이소 러버인데요. 다이소에 무조건 하나만 살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첫째 학교 준비물도 사야 했고 아이들에게 본보기를 보인다며 저도 늘 소량으로만 구입을 하거든요. 그날은 준비물을 산다고 몇 개를 더 샀더니 저희 아이들 눈에 엄마가 뭘 많이 사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다이소, 플렉스 이런 느낌? 그래서 첫째님이 묻는 거예요. 엄마,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사? 무슨 날이야? 특별한 날이야? 이렇게요. 둘째님도 엄마는 많이 사고 좋겠다.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엄청 많이 산 줄 알겠더라고요. 다이소에서 무한 카드 긁기? 그래서 또 설명을 해줬죠. 학교 준비물 이거를 샀고 엄마는 필요한 물건이랑 합쳐서 이렇게 많아진 거라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는 엄마 인생? 저희 집은 하나만 살 수 있잖아요. 최근에 유치원에서 이제 나의 꿈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 둘째가 6살인데 뭐가 되고 싶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6살 전체 중에 저희 아이가 마트 사장님이 되고 싶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그러면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큰 대형마트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둘째에게, 루루에게. 그러면 어떤 마트 사장님이 되고 싶니? 라고 물어봤더니 다이소 사장님이 되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저랑 엄청 웃었거든요. 그래서 다이소에 막 사고 싶은 게 되게 많잖아요. 그 6살 아이가 마음을 꾹꾹 누르고 조절을 하면서 하나밖에 못 사니까 꿈이 다이소 사장님으로 다이소 사장님이 됐다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현재 밖에서 아이들의 떼쓰기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제가 앞에 알려드린 내용으로 실천 적용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밖에서 떼쓰는 아이를 훈육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규칙, 일관성과 긍정적인 강화, 미리 예고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면 아이의 떼쓰기를 줄이고 외출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해보면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규칙, 일관성과 긍정적인 강화, 미리 예고하고 준비를 하는 게 아이의 떼쓰기를 줄이는데 효과적이에요. 이건 정말 통하는 방법이에요. 이를 통해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 모두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요. 오늘부터 아이와 외출 전에 미리 예고하는 대화를 통해 일관된 규칙을 적용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구독 버튼은 저를 따뜻함으로 가득 차게 만든답니다. 오늘 우리 아이에게 따뜻한 폼, 향기로운 말로 선물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